이 응급실 이야기를 써가면서 뭔가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든지 그래도 뭔가 온기가 느껴지는 식으로 이 이야기들을 풀어야 될 의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들의 이 응급실 이야기이고 긴박할지라도 결국은 누군가의 사랑으로 끝나게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또 어마어마한 분을 초대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의사 중에 글을 제일 잘 쓰는 의사를 작가님. 빼고도 사실 잘 정말 쓰시는 그렇죠. 저는 사실 남궁인 작가님을 알기 전에 글부터 알았어요. 아, 보통 그럴 거예요. 보통 저희 그 페이스북 이쪽에서 정말 좋은 글이다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의사가 네. 지금 뭐 진짜. 과분한 칭찬을 아니 진짜 이거 팩트이기 때문에. 아, 저희가 실제로 저희 살롱에서 그 만약은 없다라는 책을 같이 우리 헬프님들하고 읽고 토론도 했었죠. 저희가 한번 예전에 그 강연 때 남궁인 선생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저희 닥터 프렌즈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또 헬프님들이 난리 콜라보 났었어요.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야 네. 검사가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워낙 바쁘시니까 그때부터 제가 스케줄 조율을 시작했는데 한 4개월 뒤 오늘 정도 딱 시간이 되신다 하셔가지고 정말 되고 있어요. 네.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비셔가지고 저희 또 고대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네. 네. 네, 저는 지금 응급학과 전문이고요. 대학병원에서 임상조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작가로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제법 안 온난 날들까지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써내고 있는 의사 겸 작가 남궁인입니다. 우창훈 선생님이 엄청 저희끼리 있을 때 남궁인 선생님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이렇게 글을 쓰고 싶다고. 그래서 막 자기가 써서 갖고 오거든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셔야죠. 아, 그러면은 네. 화가 많이 나요. 표절 같은 느낌인데 아니, 그것도 아니고 뭐 단어, 조사, 아니 근데 이렇게 쓴다고? 그치 이게 부끄럽기 때문에 맞아.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이겨야지 글이 한 단계 나아져요. 제가 저자직강 네. 해드립니다. 또 여담으로 이번에 네. 이 한산이가 작가님이 이번에 책을 또 내셨잖아요. 아, 정말. 예,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단독 저서가 4권인데 네. 한 번에 5권을 한 그렇죠. 번에 5권 이렇게 따라잡나? 추천사까지 그래서 써주셨어요. 추천사를 제가 써주셨어요. 추천사를 썼어요. 아. 슈가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추천사를 제가 딱 1매를 써야 되는데 네. 거의 그 분량이 10,000매인가? 그쵸. 네, 엄청나죠. 10,000매가 넘는 원고지 분량 10,000매 분량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대단한 도전이었어요. 10,000매를 통으로 다 읽고 추천의 글을 1매만 문장 3-4개 정도만. 그래서 이번에 거기 박힌 거 보니까 너무 영광이더라고요. 아, 근데 네. 진짜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백강혁이 실존 인물이었으면 아마 그거 보고 울었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정말 제가 부끄럽지만 그가 나와 일했으면 내 환자들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이런 지금 방식으로 썼거든요. 여기에 그 추천 글 저희가 이낙준 쌤의 글은 싫지 않았지만 그 글은 여기 제가 한번 싣고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너무 글 잘 써주셔가지고. 써주셔가지고. 네, 근데 쓰는 사람으로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낙준 선생님이. 그 정도 분량을 하루에 그렇게 연재를 매일 한다는 게 그렇죠. 어떠한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생업이 되면은 오늘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제법 안 온한 날들이란 책을 네, 저희 올해 3월에 네.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편 보고 역시 글을 왜 이렇게 잘 써? 맞아. 그래서 눈물 난다고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각자 또 좋아하는 챕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인간 이낙준으로서 네.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챕터가 몇 가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릎 다쳤을 때 무릎이라는 에피소드랑 또 발가락은 특별히 더 아프다. 이게 이제 의사가 되면은 여러 가지 시술을 환자한테 하게 되잖아요. 뭐 이비인후과 의사는 이제 코피가 나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코안을 지지는데 되게 아프지 않아요? 그 앞에 아무렇지 않은 애가 말 되게 무섭다.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지져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ABGA를 이제 연습하면서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체요. 네. 저한테는 이게 제일 아픈 검사인 거야. 내가 환자한테 할 때. 그래서 할 때 항상 진짜 아픈 겁니다. 뭐 골수 검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겁을 많이 주고 하는데 여기서도 작가님이 이제 내성벌톱 수술 받으시느라고 마취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너무 아픈 기억이 있으셔가지고 그 시술 할 때마다 이제 환자분한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응급의학과 선생님 그보다 훨씬 아픈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맞아. 거의 환자를 잡는데 왜냐면- 너무너무 아픈 후기가 많고 네, 이 맞아. 다양한 것들을 얼추 이렇게 다 하는 곳인데
사실은 그게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아픔이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은 약간 무뎌질 때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응급실 중에서 가장 경한 환자가 뇌성마초 환자죠. 그래서 이 마취가 가장 경한 건데 네. 제가 그때 옛날에 했을 때 저 선생님이 그 발가락에 바늘을 이렇게 꼽는데 진짜 온 우주의 분자가 내 발가락을 꾸짖고 있구나. 내 발을 왜 도륙내나.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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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네. 네. 그래서 다른 시술 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무감하게 하면서도 발가락 시술할 때는 이거 진짜 아픈다.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지금. 아니, 이렇게 그- 되는 거죠. 난 그리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그 어떤 경험과 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맛깔나게 써내려갔다는 게, 그렇죠. 네, 그게 진짜 굉장한 것 같아요. 뭐 의사라면은 누구나 있을 법한 경험이지만 그치, 맞아. 누구도 이렇게 써낼 수는 맞아, 없죠. 맞아. 그렇죠. 그건 것 같아, 그거. 축구하다가 제가 또 무릎을 맞아. 한번 호되게 다쳤는데 네. 그 진짜 방에서 그 무릎 다친 이야기를 작가니까 이걸 쓰자. 네.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왜 의사가 내 무릎을 방치하는가. 그렇죠. 나는 의사니까 네. 프로세스를 알면서도 네, 알면서도 정확히 방치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릎에 대한 한탄을 썼는데 가장 재밌다고 사람들이 저는 맞아요. 그냥 진짜. 신변 잡기처럼 썼는데 여기서 가장 재밌다고 많은 저는 그게 독자분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좀 이상한 경험 겪으면 네. 짜증 나면서도 좀 신나지 않으세요? 아 이거 언젠가 쓸 수 있겠는데? 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캠브리지 멤버스라는 정장 회사의 그 사보를 찍었어요. 봤어. 그래서 이 촬영을 했는데 태어나서 몸에 치수를 잰 적이 많이 없어요. 그날 가서 치수를 맞췄는데 그 과정이 몸을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이 비대총도 다 잡아주시고 너무 이게 재밌더라고요. 2시간이나 진행되더라고요. 2시간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정말 상담까지 이 사람의 그 취향이라든지 직업까지 이렇게 알아내서 맞춤 정장을 맞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2시간을 보내고 나서 바로 옆 건물의 카페에 달려가서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 그래서 진짜 그 멋있다.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어. 처음에는 이거 잘 몰랐는데 나중에 내 몸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을 쓰고 이게 약간 작가의 일인 것 같아요. 그게 경험을 정말- 그저께 일인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게 이제 저희는 의사이자 유튜버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유튜버 시작하고 전후에 의사생활이 좀 달라진 게 있냐. 저희는 보통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찍으면 댓글 같은 거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댓글들을 달아주고 예를 들어 공황장애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과서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라 항상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것만 설명했는데 댓글에는 이쪽 질문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저희는 좀 진료를 하면서 이런 것도 설명해드려야지 실제로는 이런 걸 더 궁금해하시는구나 해서 그동안 생각 못했던 걸 좀 생각해보게 되는데 또 남궁현 선생님은 또 지금 대학병원에서 교수로도 계시고 또 작가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혹시 뭐 이런 작가 활동이 진료에도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확실히 이게 글을 쓴다는 게 어쨌든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읽을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진료 또한 사람을 대하는 맞아요. 일이니까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당연히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집에 와서 뭔가 이런 글을 쓰면서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힘들어하는가 또 이렇게 제가 글을 SNS에 쓰면 피드백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또. 점차 뭔가 상호 보완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 주네요. 그쵸? 네네. 이게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 다 의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계속 보는 일이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창훈 쌤은 또 어떤 기억이 나요? 네. 또 본인이 또 그런 글을 쓰고 싶어 하니까 작가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 막 얼마나 그거 얼마나 너무- 쓰는지 너무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쓰실 건가요? 아니 쓴 게 있어요. 보여드려. 왜냐면 네. 사실 그 이전에 만약은 없다 이런 책들은 다 의학과 관련된 건데 제가 많은 알들에서 놀랐던 거는 바로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떤 집중이란 네네. 이야기인데 거기서 뭔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 애정과 관심,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짧은 글인데 임팩트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이게 관심이고 이게 사랑이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글들을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 쓰시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상상을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글들을 이 쓰시는 안에 건지 담긴 많은 사랑 네. 이야기. 굉장히 많은 사랑 이야기들 이별을 많이 하시던데. 굉장히 이거는 근데 굉장히 다양한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간대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약간 아름다운 이야기들 마치 수필집 같으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그냥 이 어떤 집중은 네. 실제로 제 친구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자인 친구는 회사 다니고 여자인 친구가 무용수인데 그 백그라운드 무용수로 나오죠. 맞아요. 네, 그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객석을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용수가. 근데 보고 있는데 모든 시선이 주인공만 보고 있는데 자기 애인이 자기 뒤에 있는 무용수 자기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시선을 마주쳤을 때 아,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술자리에서 술만 먹으면 한 10번을 해가지고 안 그게 되겠다, 진짜 이걸 인상적이었구나. 이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써서 이렇게 그때 결혼을 했을 때 신혼부부인데 제가 신문에 실은 다음에 그 신문 몇 보내주고 와, 진짜 멋있다. 멋있다. 네,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이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많아요. 네. 이별 이야기가 슬퍼. 많습니다. 뭐, 네, 제가 겪은 얼추 비슷하게 이걸 다 겪으셨다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 당연히. 들은 이야기도 상상한 있고, 것도 있고, 네, 당연히 뭔가 약간 있겠어요. 소설 방식으로 쓴 네. 것도 있고 또 겪은 일들도 있겠지요. 너무 궁금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애정이라든지 사람의 감정에 대한 글들을 더 쓰실 계획이신지도. 저는 어쨌든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고 있고 이 3월에 이 책이 나왔는데 그 뒤에 책에서는 또 문체가 바뀌어서 좀 약간 재간을 부린 약간 좀 남궁 재간체. 네, 남궁 아, 재간체라고 어. 네. 좀 또 이렇게 격하게 굴러가는 그런 문체를 또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또 이런 만약은 없다 식으로 좀 돌아가서 음. 좀 처절한 이야기를 좀 내볼까 등등의 생각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남궁이 있으니까 뭔가 술자리에서의 남궁이 쌤 그리고 그냥 뭐 그냥 강의실에서 친구처럼 만나 뵐 수 있는 남궁이 쌤들 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걸 표절하려고. 저는 우에노의 K 그 챕터는 와 너무 영화 같은 네. 에피소드잖아요. 네. 한 번쯤 해보고 싶어.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그 피렌체 두오모에서 만나기로 한 그것처럼 진짜 신기한 에피소드예요, 이거는. 근데 뭐 답변을 받으시고 간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제가 여행을 정말 많이 했는데 뭐 사람들 어릴 땐 또 많이 만나고 정말 정을 많이 주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메일 하나 보내놓고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갔어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어쨌든 확인을 안 했어요. 아. 근데 비행기를 타고 왠지 그녀가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이메일에 나는 우에노역 맨 앞에 어디 방향에서 너를 몇 시간을 기다릴게,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보내서 갔는데 딱 15분 늦게 온 거죠. 정말 약간 눈물 글썽이면서 아. 그 K가 네. 왔었거든요. 미쳤어, 진짜 너답다. 이 이메일 한 통 보내고 여기서 기다렸단 말이야? 벌판이에요, 완전히. 그때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을 네. 때잖아요. 스마트폰 없고 이메일 확인할 수 없고 심지어 전화기 없고 그러니까. 정말 이메일을 확인하려면 PC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좀 더 저만의 문장으로 네. 또 이렇게 아름답게 쓰니까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고. 저는 길게 쓴 로맨스 소설을 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또 약간 이거는 요즘 제 마음과 비슷한 건데 스포트라이트.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옛날과 달리 이 사람과 안 되는 이유나 타인에 대한 두려움, 뭔가 자꾸 좀 재단하고 재고 이런 느낌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있는 것 같은데 남궁인 선생님 작가님도 이렇게 또 써주시니까 또 되게 공감이 됐어요. 딱 확실히 저희 미혼이라 둘이 네. 공감하네요. 되게 옛날에 쓴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 진짜요? 네, 거의 5, 6년 전 글인데 이번에 그 연애 얘기들을 정리하면서 실었거든요. 그래서 5, 6년 전에도 이미 사랑이 슬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아련하게 지났네요. 근데 그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특히 뭐 고등학교 때라든지 뭐 대학생 초반 이런 때는 아, 저 사람이 좋아 그러면 모든 게 그냥 다 무조건 좋아.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좀 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일까? 상처받지 않을까? 왜 그런 걸까요? 경험이 쌓이면서 좀 안 좋았던 것 경험도 많이 쌓이고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 때문일까요? 아마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어떠한 건지 모르지만 점점 나이가 먹어지면서 좀 사랑이 슬픈 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미혼이라서. 네, 미혼이라서. 사랑이 사실 그치? 끝까지 네.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지.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과 이별했죠. 기혼자들은 달라요? 사랑이? 나는 지금 사랑이 온고잉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오. 너는 다 엔딩했지만. 네, 그래서 저희끼리 어쨌든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다 그런 거를 느꼈을 거예요. 정말 진짜 슬프다. 이 환자, 내 환자, 네. 진짜 슬프다. 이게 정말 정신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통곡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순간이 슬픔이 뭔가 이렇게 등줄기에서 쫙 올라오는 느낌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특히 여기 맨 처음에 실었던 그 얘기들은 아, 예, 예. 어떤 응급실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아침에 퇴근하면서 이 문장들을 생각하고 이 일들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엉엉 울면서 퇴근을 한 거예요. 실제 울면서.
그러다가 또 어머니한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또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법 안 오는 날들의 맨 첫 번째 실었던 단편은 제가 쓸 수 있는 거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성된 형태의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너무 했어요. 좋았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모든 사실은 의사가 한 번씩은 느끼는 그런 슬픔이 차오르는 순간인데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감정으로 표현하는 게 좀 작가 일이라고 제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글을 쓴 이유가 이런 단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안온하다 이런 단어를 사실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진 않은데 어떻게 이런 제목을 또 붙이시게 되셨는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일단은 제가 좀 책도 많이 보다 보니까 문학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많이 봤는데 이 뜻이 저도 이번에 이거를 제목을 재면서 처음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조용하고 뭔가 평화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안자랑 온자가 붙어있는 이 단어의 형태가 좋았어요. 뭔가 안정적이고 따뜻한 느낌. 뭔가 아늑하고 그다음에 온기가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이 안온하다라는 이 단어의 형태 자체가 이번 책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맞아요. 안온한 느낌이 들어요.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도 있고 사랑, 이별, 헤어지는 과정도 있는데 뭔가 따뜻하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나 혼자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게 좀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런 걸 정말 잘 표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은 없다는 제가 레지던트 때 이야기라서 레지던트가 절망적이잖아요. 대부분 선생님도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냥 눈앞이 캄캄하죠. 예. 저도 레지던트 때 그 절망적이어서 이 단편들이 진짜 절망적으로 끝나요. 맞아요. 절망적으로. 좀 예, 그래서 그냥 눈앞이 한치 보이지 않는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기분으로 나서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저도 글을 오래 쓰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이 응급실 이야기를 써가면서 뭔가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든지 그래도 뭔가 온기가 느껴지는 식으로 이 이야기들을 풀어야 될 의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들의 이 응급실 이야기이고 긴박할지라도 결국은 누군가의 사랑으로 끝나게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 작가님의 생각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글을 네. 써가면서. 그렇게 글을 쓰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책에 또 제가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종 넣어놨어요. 이게 의사면서 글쓰기로 가다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헌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헌혈은 정말 분명하게 남한테 이득이 되는 행위다. 인간애가 있는 분들에게 헌혈을 권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아동학대 케이스를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아동학대 단체들이랑 저도 그래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굿네이버스랑도 일을 했고 세이브 더 칠드런이랑도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단체들 보면은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가서 찍잖아요. 이렇게 팻말 그렇죠, 듣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의사들이 찍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사가 제일 먼저 발견을 네, 먼저 발견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지키겠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 있었던 그 케이스를 바탕으로 학대에 대한 좀 심각성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또 실었어요. 그다음에 이전 책에도 뭐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얘기를 뭐 마냥은 없다나 지독 하나로나 계속 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자살하시는 분들 정신과 선생님이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진짜 소외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자살이. 그리고 이 사회 경제적인 면이 제도적인 면이 충분히 작용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8년에 뭐 통계만 해도 하루에 37명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직접 보니까 이 시도를 하면 응급실로 무조건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응급실로 이런 가니까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책에 좀 자살 그 환자분이 이렇게 음독을 하고 오셔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후회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일부러 담았어요. 좀 그런 분들에게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요. 이렇게 작가로서 어쨌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랑에 대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사랑이니까요. 예, 또 열사병 관련된 글도 맞아요. 있고요. 그 열사병으로부터 이런 환자를 지키는 것도 우리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현장에서 나오니까 이 법이 강화가 되고 재난으로 선포가 되고 바뀌는 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공공 쉼터도 더 많이 늘어나고 홍보도 되고요. 워낙 또 글로써 또 많은 분들한테 집중이나 관심을 또 받으시고 또 많은 분들 움직일 만한 또 힘이 또 글에 있으신 것 같아요. 작가님 글에. 특히
특히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시니까 또 남궁인 선생님이 관심 있는 부분을 보다 보면 저희도 공감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것까지 또 생각하고 쓰신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렇게 그냥 쓰신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 제법 안 오는 날들은 판매 수익의 일부분은 또 그때 기부하셨다는 것도 네. 저도 보고 네, 일세 분량은 예. 기부를 모두 했고 예. 사실은 일세가 그냥 들어오기 전에 그냥 기부부터 일단 하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그냥 하고 시작했어요. 예. 예, 이 시기도 시기인 만큼 예. 그래서 그것도 아동보호단체 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배님이 기도하시고 같이 응급실에서 인턴 때 일했었어요. 아. 네, 그 제가 너무 일 잘하는 때. 인턴이고 그래요? 네. 선생님이셨고 또 뭐 선생님 응급실일 때 제가 정신과 레지던트 1년차로서 내려가기도 네. 하고 근데 사실 응급실 선생님과 또 사이가 안 좋을 법도 한데 선생님이랑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어. 제가 또 다들 사이가 좋았어요. 저는. 뭐 어쨌든 흔쾌히 또 이낙준 선생님 글에 추천사도 써주시고 아, 정말 영광. 영광이었습니다. 아. 저도 그 5권을 도전이죠, 도전. 도전! 다 읽었어요. 저. 그만큼. 다 읽었어요. 와. 네. 아, 너무 고맙다고 막 계속 네. 저희 단톡방에 막 공유하고 막. 저희 채널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인간 남궁인 선생님. 예. 아니 정말 의사 중에 이렇게 뭐 여행 많이 다니고 많은 경험을 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강연에서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나 진짜 깜짝 놀랐거든. 꽃장사 하시고 어. 우린 너무 평범하게 살았다. 우린 너무 평범하게 우리는 살았다. 우리 얘기 할 게 없어. 저희가 그거 보면서 그 뒤가 우리 강연이었나 그랬는데 어. 보면서 삶이 컨텐츠시다. 우리는 막 뭐 하나?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 애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